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때론 삶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심란한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찾아들 때 규칙적이고 단순한 일상으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제자리를 찾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삶을 소박하고 단순하게 만들수록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그저 지나가게 하라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은 단순하게, 밥상은 소박하게. 사람이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가면 생각하지 못하던 성공을 맞게 된다. 그때 그는 과거와 단절된 후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게 된다. 그가 자신의 삶을 단순하고 소박한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우주의 법칙은 더욱더 명확해진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19세기 말 미국에서 활약했던 자연주의 철학자 소로는 매사추세츠주 콩고드의 월든 호숫가에서 작은 통나무집을 짓고 살았다. 손수 땔감을 장만하고 자연이 주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외부와 격리된 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소로가 이때의 경험을 쓴 월드는 내 인생 후반기 삶의 지침서가 되었다. 월드는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로는 소유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이로써 번뇌를 줄여 간소하게 사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제발 부탁하건대 당신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여라. 100만 대신에 5이나 6가지만 셀 것이며 최대한 간소화하라. 하루에 3끼를 먹을 게 아니라 필요할 때 1끼만 먹어라. 100가지 요리를 5가지 이내로 줄여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일들도 그런 비율로 줄여라.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도 소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이다. 이 부부는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한다. 니어링 부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음식부터 간소하게 줄이라고 말한다. 니어링 부부 역시 기껏해야 한 끼에 2-3가지 음식을 먹었을 뿐이다. 그렇게 먹고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부부의 생을 보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남편인 스콧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아내인 헬렌도 큰탈 없이 92살까지 살았다. 그만하면 2사람 모두 무병장수한 것 아닌가?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5가지 맛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고 5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 도덕경 12장. 오미는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의 5가지 맛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소유나 재물, 음식에 대한 과도한 탐욕을 경계하기 위한 은유로 쓰였다. 오음도 같은 맥락이다. 원래는 궁상각지우의
5가지 기본 음료를 가리키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욕망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과유불급에 대한 누자식 표현인 셈이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으로 불리는 디오게네스와 에피쿠로스도 노자가 말하는 소박한 도를 일상에서 실천한 인물들이다. 디오게네스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의 권력보다 햇빛 한 줄기가 더 소중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모든 선의 시초요 근원이라며 큰 기쁨보다는 균형 잡힌 조용한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권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실컷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하는 방식에서도 단순함이 능률을 더 높인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철학은 무척 단순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그냥 즐기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일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공자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을 남겼다. 요즘 내 삶은 무척 단조롭다. 아침 6시경에 일어나 교육방송에서 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1시간 동안 청취하고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주로 책을 읽는다. 영어 공부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루틴으로 선택했다. 독서와 집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일 삼아 재미 삼아 하는 것치고 그보다 더 큰 낙을 주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한동안은 음주와 골프가 가장 큰 낙이었는데 어느 날 술병과 스코어 카드는 갑오로 남길 수 없지만 저서는 갑오로 남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고쳐먹었다. 독서도 범위를 좁혔다. 과거에는 무조건 많이 읽었지만 요즘은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는 삶을 천천히 여유롭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 게 더 끌린다. 그렇게 범위를 좁히다 보니 도덕경과 장자, 주역 등은 30번을 넘게 읽었다. 이 밖에 법정 스님이나 류시와 시인의 저서, 톨스토이 전집, 월든, 에밀 같은 책들이 머리맡에 자주 머무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니어링 부부의 가르침대로 먹는 것도 단출한 집밥 위주다. 최근 허준의 동의보감을 읽은 후 니어링 부부의 조화로운 삶을 다시 읽어보니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많이 먹어 탈이 나는 경우는 있어도 적게 먹어 탈이 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허준의 음식 철학이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위주의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는 가르침 하나만 잘 실천해도 큰 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단출하고 소박한 밥상은 최고의 보약이자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단순하게 산다고 해서 소로나 니어링 부부처럼 반드시 산속에 들어가서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웨인 엘진이 단순한 삶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사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채 빈부의 격차와 생태계 파괴라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단순한 삶은
인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비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